이번 시간에는 우리 커서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라는 거는 커리문의 처리 결과가 저장되어 있는 그 메모리 공간 있죠. 그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그 포인터예요. 포인터. 포인터를 보고 우리는 커서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원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사원이라는 테이블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런 이제 사원이라는 테이블이 있을 때 내가 셀렉트 구문을 가지고 이제 기본급이 250 이상인 것만 이제 추출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명령을 썼습니다. 쓰게 되면 250 이상인 게 요만큼이니까 이제 요만큼의 이제 데이터가 결과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처리 결과가 이제 특정 메모리 공간에 이제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처리 결과가 저장되어 있는 그 메모리 공간, 그걸 이제 가리키는 포인터를 보고 우리는 커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중에서 내가 이제 첫 번째 행만 가지고 오겠다. 아니면 첫 번째 행이랑 세 번째 행만 가지고 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특정 행만 내가 얻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결과로 나온 거에서 행과 행 사이를 이제 이동하면서 특정 위치에 있는 그 행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커서입니다. 커서. 해서 이런 커서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부에서 이제 자동으로 생성돼서 사용되는 그런 묵시적 커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명시적 커서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묵시적 커서라는 거는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묵시적 커서는 이제 각 단계가 자동으로 전부 다 수행이 되지만 명시적 커서는 직접 이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이 묵시적 커서는 이제 수행된 커리문의 정상적인 수행 여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 명시적 커서라는 거는 커리문에서 이제 나온 그 결과값 있죠. 그 결과를 저장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커리가 이제 반복 수행돼서 데이터베이스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명시적 커서요. 커서 수행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맨 처음에 일단은 먼저 열어야 되겠죠. 열고 나서 그 다음에 패치, 실행해주고 그리고 닫아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우리 커서요. 커리문에서 이제 처리한 그 결과가 저장되는 그 메모리 공간, 그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그런 포인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커서라고 하더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렉트 모드로 검색한 그런 결과가 있을 때 이 결과값 각 행별로 이제 특정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커서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커서라는 거는 우리 내부에서 자동으로 이제 생성돼서 사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생성돼서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DBMS 자체적으로 열고 패치해서 사용하고 이제 끝나면 자동으로 전부 다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자동으로 되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커서 속성, 이 커서 속성을 조회해서 사용된 커리 정보를 우리가 열어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커서의 속성을 우리가 조회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오라클에서는 가능한데 우리 MySQL 거기서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커서의 속성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SQL이라고 쓰고 이렇게 found라고 쓴 게 있고 그다음에 SQL에 쓰고 not found라고 이렇게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패치된 게 있냐 없냐 그거예요. 그래서 쿼리 수행 결과로 이제 패치된 게 있을 때, 한 개 이상이 있을 때 그때 이제 true 값이 나오는 거고요. not found라고 하게 되면 패치된 튜플의 개수가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이제 true 값을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SQL row count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쿼리를 수행한 그 결과로 이제 패치된 거 몇 개가 이제 패치되는지 그 개수, 튜플의 개수를 이제 반환해 주는 게 우리 row count고요. SQL is open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커서가 열려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커서가 열린 상태, 오픈 상태이면 이제 true 값을 내보내 주는데 우리 묵시적 커서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열고 패치하고 닫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묵시적 커서일 때는 항상 결값이 false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커서의 속성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예제 문제를 보니까 다음은 이제 스코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지금처럼 여기 스코어 테이블이 있죠. 이 스코어 테이블에서 업데이트를 수행하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갱신된 그 튜플의 개수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형 SQL을 PLSQL로 구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스코어라는 테이블이 있고 SQL 실행한 거 보니까 여기 이제 비긴하고 나왔고 엔드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업데이트를 해라. 어떤 테이블에서 스코어라는 이 테이블에서 업데이트 셋해서 이제 갱신하래요. 갱신하긴 갱신하는데 뭘 갱신하냐? COND라는 그 속성의 값을 25로 그렇게 전부 다 바꾸래요. 여기까지만 수행하게 되면 이 스코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튜플에 대해서 이제 COND 값이 전부 다 25로 바뀌겠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where이라고 해서 조건이 써 있습니다. 그 조건은 보니까 DEPT라는 그 속성의 값이 PR인 것만
PR인 것만 COND를 25로 바꿔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PR로 되어 있는 게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요 세 개 데이터만 COND 이 값을 전부 다 25로 바꿔라 그거죠. 그러면 이 세 개 값이 이제 전부 다 25로 변경이 될 거고요. 그렇게 이제 갱신하고 나서 출력하라고 나왔어요. 출력하긴 출력하는데 뭘 출력하라? SQL 로우 카운트 하고 그렇게 나왔죠. SQL 로우 카운트라는 게 뭘 출력한다 그랬어요? 패치된 게 몇 개인지 그 튜플의 수를 반환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여기서는 이제 세 개 값이 갱신이 되니까 이제 그 결값으로 이제 3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해서 요 자리에다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커서의 속성을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커서의 속성에는 이제 SQL found도 있었고, 그리고 SQL not found도 있었고, 그리고 SQL is open하고 걔도 있었고, 그렇게 총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속성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명시적 커서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는 그런 커서를 보고 우리가 명시적 커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절차형 SQL에서 셀렉트문의 결과, 셀렉트문으로 뭔가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값 있죠. 그 결과로 나온 이제 여러 개의 투표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 명시적 커서예요. 커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열고 패치하고 닫고 요 순서대로 이제 실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명시적 커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커서를 먼저 우리가 선언을 먼저 해줘야 돼요. 선언을 먼저 하고 그리고 선언된 거를 열고 패치하고 닫고 그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선언은 어떻게 하고 여는 건 어떻게 하고 패치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닫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선언하는 형식이요. 선언할 때는 맨 처음에 이제 커서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커서명을 써주면 됩니다. 명시적 커서는 우리 사용자가 직접 커서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커서명도 내가 알아서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매개 변수하고 가로로 묶어서 이제 매개 변수를 쓸 수 있는데, 이때 쓴 매개 변수는 우리 셀렉트 구문에서 우리 외열절에 보면 이제 조건 쓰잖아요. 그 조건을 쓸 때 여기다 쓴 그 변수명을 우리가 사용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매개 변수는 이제 생략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select 구문 우리가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 커서라는 거는 우리가 select 구문으로 뭔가 검색했을 때 나온 그 결과값 있죠. 그 결과값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특정 작업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언할 때 select 구문을 미리 쓰는 거예요. 쓰고 나서 그 결과값을 이제 열고 패치하고 닫고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select 구문이 우리 선언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언부에서 select 구문을 쓰게 되면 결과로 나온 그 데이터들 있죠. 그 데이터가 이제 어딘가의 기억 장소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 저장된 곳에 이제 시작 위치를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진짜 여기서부터 이제 커서라는 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픈할 때 이제 형식이요. 오픈이라고 그렇게 써주고 그리고 커서명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쓴 커서명은 우리가 선언할 때 썼던 그 커서명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커서를 만들 때 이런 매개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써놨으니까 똑같이 이 커서를 이 매개 변수를 가지고 오픈 열어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커서를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열어라 그렇게 해주는 거. 해서 커서명 매개 변수 써 있을 때 전부 다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실행시키는 거 패치요. 패치할 때는 앞에다가 이렇게 패치라고 써주고 선언하고 이제 열어놓은 그 커서를 실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쓰는 거죠. 해서 여기다 쓰는 요 커서명은 다 똑같은 걸로 써주는 거예요. 그때 결과로 나온 이 테이블에서 어떤 것들, 어떤 속성을 가지고 올 건지 그것들을 이제 그 뒤에다가 into라고 적어주고 이제 변수 1, 변수 2하고 그렇게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 변수명을 적을 때는 그때 이 결과값에서 나온 그 속성이랑 같은 자료형을 가진 그런 변수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결과로 나온 거에서 이제 내가 가지고 올 거는 문자형인데 여기서 숫자 변수를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해서 요 패치가 이제 셀렉트 구문으로 내가 검색했을 때 나온 그 결과값 있죠. 그 결과값에서 어떤 속성 가지고 와라, 어떤 속성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내가 사용할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는 게 우리 패치요. 그리고 이제 다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 닫아야죠. 그때 이제 클로즈 형식. 클로즈 할 때는 앞에다가 클로즈라고 이렇게 명령어 써주고 그 뒤에다가 그냥 커서명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명시적 커서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라 선언부부터 시작해서 클로즈까지 이렇게 이제 4개의 단계로 이제 진행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 이게 뭔지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자, 예제 문제 보니까 다음은 앰플리라는 요 테이블이 있대요. 요 테이블에서 아이디가 20보다 크거나 같은 그 튜플에 이제 이름, 네임을 출력하는 그런 절차형 SQL을 PL SQL로 구현한 것이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명시적 커서라는 거는 사용자가 직접 커서를 만들어서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4개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선언 먼저 해주고, 그리고 열고, 패치하고, 닫고 해서 그 4개의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커서 만든다라고 해서 선언부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오픈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패치라는 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클로즈하고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럼 요것들 코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지금 여기 옆에 보게 되면 이제 앰플리라는 테이블도 제가 만들어 놨어요. 검색 결과도 제가 일부러 만들어 놨습니다. 이 코드만 보고는 너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이런 테이블을 제가 따로 만들어 둔 거예요. 우리 동그라미 1번 보니까 pname이라고 돼 있고 앰플리.name 퍼센트 타입하고 나는데 요 퍼센트 타입이요. 요 퍼센트 타입이 명령어예요, 명령어. 얘가 뭐라는 거냐? 지금 이 변수 pname이라는 요 변수를 만드는데 그때 자료형을 앰플리라는 테이블에 name이라는 그 속성이 가진 그 자료형이랑 똑같은 걸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변수는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앰플리라는 곳에 이제 name이라는 그 속성을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문자들이 다 들어있죠. 만약에 요 name에 만약에 숫자가 들어있으면 이제 숫자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때 이제 pname이라는 것도 이 변수를 만들 때 이제 숫자형으로 그렇게 이제 해라. 그리고 만약에 요 name이라는 속성이 만약에 문자형이다. 그럼 요 pname도 똑같이 문자형으로 그렇게 변수를 해라.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커서라는 요 명령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커서 이름 뭘로 하겠다? cur name 요 이름으로 요 이름을 가진 커서를 만들겠다 그거죠. 그때 이제 요 커서에서 이제 사용할 변수는 뭐다? 매개 변수는 ff라는 변수를 사용하는데 그때 int 정수용으로 그렇게 선언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is라는 명령어 나왔고 그리고 select 구문 나왔습니다. 요 셀렉트 구문은 실제로 이제 실행해 보게 되면 얘는 이제 언제 실행이 되냐? 오픈했을 때 이 셀렉트 구문이 실제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렉트 구문을 보니까 앰플리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서 id가 ff에 들어있는 것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name 이름을 검색해라.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비긴으로 시작하고 end로 이제 끝났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4번에서 오픈하고 이제 열어라라고 돼 있죠. 열긴 열는데 뭘 열겠다? 요 위에서 선언해 놓은 그 커서를 열겠다. 그때 열 때 이제 값을 얼마 가지고 시작하겠다? 20이라는 값을 가지고 시작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선언할 때 ff라는 정수형 변수를 이제 매개 변수로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때 이제 이 커서를 열긴 여는데 그때 20이라는 값을 가지고 열어라 그거요. 그럼 요 ff에는 이제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20이 들어가겠죠. 20. 해서 요 ff에는 이제 20이라는 그 값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이제 20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제 열어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 셀렉트 구문이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요 20이라는 값을 가지고 실행이 바로 될 겁니다. 바로 돼버리면 원래 앰플리라는 테이블에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을 때 이제 이 구문, 이 셀렉트 구문이 실행이 돼서 이제 검색 결과가 이렇게 짜잔하고 나올 거예요. 나오면 이 검색 결과가 메모리 어딘가에 기억 장소에 이 내용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 저장된 메모리의 시작 위치가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얘네가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메모리 기억 장소가 만약에 여기가 100번지부터 그렇게 이제 저장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때 이 시작 위치 요 100이라는 게 이곳에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커서 그 이름에 이제 100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 위치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루프하고 이제 반복문이 시작되는 거죠. 요 루프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때 이제 6번 여기서 이제 패치가 시작되네요. 그때 이제 cur name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pname이라는 곳에 집어넣어라. 그럼 얘는 이제 시작 위치 100번째를 가리키고 있다 그랬으니까 요 이순신이라는 값이 이제 pname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exit 하고 나왔죠. 이 루프문을 언제 빠져나가라? cur name에 not found라고 붙어 있죠. 그러면 얘는 이제 값을 못 찾았을 때, 값이 없을 때 이제 true 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해서 이곳에 값이 없으면 그때 돼서 이제 exit 하고 얘를 실행해라 그거예요. 얘는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이순신이 있으니까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겠죠.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출력해라. 출력하긴 출력하는데 뭘 출력해라? pname에 있는 값을 출력해라. pname에는 지금 이순신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이순신이 이제 화면상에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가게 되면 그때 요 cur name이라는 거는 그 다음 주소를 가리켜요. 김대진이라는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pname에다가 집어넣어라. 저장해라. 저장하고 나서 그 밑에 exit 이 조건을 비교해보면 이 데이터를 또 찾았으니까 또 그 밑으로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또 pname 값을 출력해라. 그럼 김대진하고 얘가 이제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엔드 루프를 만나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요 CUR 네임이라는 거는 그 다음 주소를 또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그 송하나라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요 P네임에다 저장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서 조건 비교해보면 송하나를 찾았으니까 그 밑으로 또 내려갈 거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P네임을 출력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송하나하고 그 데이터가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엔드루프를 만나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요 CUR 네임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다음 주소에 뭔가 데이터가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 P네임이라는 곳에 아무것도 안 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EXIT 이 조건을 비교하겠죠. 비교해 보면 CUR 네임에서 이제 not found 패치된 튜플이 없냐? 없죠. 없으니까 이제 EXIT하고 얘가 이제 실행이 돼서 이 루프문을 빠져나갈 거예요. 빠져나가서 보니까 이제 클로즈 닫아라. 뭘 닫아라? 이 커서를 닫아라. 만들어 놓은 이 커서를 닫아라. 그리고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면상에 실제로 이제 출력되는 거는 이순신, 김대진, 송환하고 이 세 개의 데이터가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명시적 커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라 얘가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코드를 다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때 이제 선언할 때 그 형식, 열 때 형식, 패치할 때 형식, 닫을 때 그 형식 정확하게 여러분들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코드 써놓고 이제 중간중간에 막 구멍 뚫어서 그렇게 이제 명령어 써라. 그렇게 해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코드들 한 줄 한 줄 전부 다 잘 이해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커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DBMS에서 쿼리에 이제 실행 결과가 저장되어 있는 그 메모리를 가리키는 그 포인터래요. 패치된 그 튜플 수를 간편하게 이제 조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속성을 제공해주는 이것을 가리키는 게 무엇냐? 그 용어를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커서라고 하는 거죠. 이 커서라는 거는 쿼리문이 이제 제대로 이제 끝났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거나 아니면 쿼리문의 이제 반복 수행을 방지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자원을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우리 커서입니다. 이 커서의 이제 수행은 열기다, 패치다, 닫기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종류에 보게 되면 이제 묵시적 커서라는 게 있고 우리 명시적 커서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때 이제 묵시적 커서라는 거요. 묵시적 커서라는 거는 DBMS 그 내부에서 자동으로 이제 생성돼서 사용되는 그런 커서를 보고 우리가 이제 묵시적 커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명시적 커서다라고 하게 되면 명시적 커서라는 거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는 그런 커서를 보고 우리가 명시적 커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때 우리 묵시적 커서의 이제 속성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 종류까지 같이 한번 더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